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학과정 2학기 시작하는 시험작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기초 엑스퍼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초 엑스퍼트가 뭔지 간략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두 가지 페이퍼를 골랐는데, 첫 번째 거로 두 번째 거에 저자가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거는 메인은 아니고 서브라서 조금 더 간략하게 두 번째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직결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제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라지 모델이 엄청 화제인데, 근데 이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하려면 모델링 코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이제 이거 라지 모델 트레이닝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스케일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왔는데, 근데 이거 관련해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가 요즘 어느 정도 쓰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GPT-4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가 실제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사용의 이유는 크게 첫 번째는 컨디셔널 컴퓨테이션인데, 말 그대로 조금 전체 웨이트를 다 통과시켜서 컴퓨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나 원하는 니즈에 맞게 컴퓨테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3에서 GPT-4로 갈 때 저희가 파라미터 수가 많이 증가를 했다고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근데 3도 엄청 비싸게 트레이닝을 했는데 4를 처음부터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엄청나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파라미터에 더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더해서 트레이닝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는 다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의부터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에서 이름에서 이제 좀 유추가 되다시피 엑스퍼트가 합쳐져 있는 건데, 근데 엑스퍼트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서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체 네트워크의 서브 네트워크이고, 이거는 MLP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어텐션 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서브 네트워크이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OE를 사용하는 논문들에서는 이제 제가 언급한 두 가지를 사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편이고, 근데 이 엑스퍼트를 사용을 해서 컨디셔널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어떤 엑스퍼트를 쓸지 정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떤 엑스퍼트를 쓸지 정하는 게 이제 게이팅 네트워크의 역할입니다. 라우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인풋 이게 이제 전체 네트워크 중에 일부 네트워크인데 이 부분을 MOE 레이어라고 하고 이 파트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전 레이어의 인풋이 게이팅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이 게이팅 네트워크가 이 인풋을 가지고 어느 엑스퍼트에 어사인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때 어사인하는 게 엑스퍼트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n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스파스 네트워크를 MOE라고 부른다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보통의 네트워크인 전체 파라미터를 다 통과하는 네트워크를 덴스 모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전체를 다 통과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스파스 모델에서는 이제 레이어에서 선택적으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오브 엑스퍼트의 좀 개괄적인 설명을 하려면 라우팅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어떤 엑스퍼트를 고를지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토큰이 있고 그다음에 라우터 웨이트가 있으면 그것을 다 프로덕트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만든 것을 이제 토큰별로 가장 큰 값을 노멀라이징해서 프로버빌리티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엑스퍼트 이제 이 컬럼하고 이 엑스퍼트하고 웨이티드 썸이 되는 구조로 컴퓨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전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 연산의 기본이 되는데 근데 이런 값을 정하는 게 여기서는 예시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한 컬럼에 뭐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디자인 초이스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컬럼 단위로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 단위로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먼저 보고 그 컬럼에서 가장 큰 것 중에 로우를 먼저 보고 그것 중에 가장 큰 로우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되는 컬럼을 보는 방식이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새로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투 쓰리가 있는 원투 쓰리. 프로덕트는 대상이 뭔지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이거는 러너블 파라미터고요. 얘는 라우터 웨이트는 러너블 파라미터. 그다음에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여기서는 토큰이 예시로 나왔지만 그냥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이 이제 인풋이 되는 경우에 이제 여기서의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은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나온 것을 그냥 매트릭스 연산을 해가지고 그냥 어텐션처럼 연산을 해서 똑같이 결정합니다. 토큰이 왜 여러 개? 각 데이터가 통으로 나눠서 하나의 데이터가 통으로 나눠서 보면 그거에서 서로 당연히 나오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풋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헤드나 여러 개의 아웃풋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들어갈 때 이제 매트릭스가 들어오고 컬럼을 이제 연산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나눠서 패치 하나마다 토큰으로 어사인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인풋이 토큰 여러 개로 있어요. 근데 걔네들 인풋에 대해서 하나의 엑스퍼트를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토큰마다 엑스퍼트를 다르게 가지고 하는 거죠. 네. 태스크 에 따르는 엑스퍼트가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셀렉션 대부분 그러니까 최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대한 엑스퍼트를 많은 태스크에 어사인하는 방식의 로스가 디자인이 됐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논문들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태스크에 할당을 할 수 있게 디자인한 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예시 말고도 다른 라우팅 네트워크 방식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디자인 초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E 이제 아키텍처를 어떻게 디자인할까 고민을 할 때 이제 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 하는 그 이유가 보통은 이제 라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하드웨어에 얼마나 데이터를 어사인하고 엑스퍼트를 어사인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엑스퍼트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에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사인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드웨어에 따라 많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스케일링 인데, 업스트림은 프리트레이닝,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은 파인 튜닝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트레이닝을 시킬 때 좀 나타나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시킬 때는 특정 방식을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때려 박을수록 어느 정도 성능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때는 꼭 그것만 결정 요소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적정한 양의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엑스퍼트를 얼마나 쓸 것인지, 그다음에 각 엑스퍼트의 사이즈를 얼마나 둘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레이어 그 엑스퍼트 MOE 레이어를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디자인 초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나온 예시를 보면 어떤 게 더 잘 나올까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시스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 개수나 모드의 개수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논문 두 개가 월드테스크 관련한 논문인데, MOE가 꼭 멀티태스크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멀티태스크에 잘 맞게 디자인이 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냥 MOE 자체가 멀티태스크에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논문을 선택을 했고, 멀티태스크 러닝을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태스크를 같이 배우는 건데, 근데 이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이제 프롬프트 쉐어링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멀티 레이블 데이터셋 하나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노미 같은 데이터셋이 근데 이런 데이터셋이 많지가 않고 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완전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데이터셋을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트레이닝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더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 모드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트노미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태스크 헤테로지니어스 러너라는 거에 추격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세 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CUPR 2023의 옥세비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두 가지 논문의 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때 발표가 됐고, 두 번째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이전의 MOE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드 밸런싱 모스를 사용하는데, 이 모스가 이제 최대한 많은 엑스포트를 많은 테스트에 어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왔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엑스퍼트를 엑스퍼트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멀티태스크를 할 경우에는 각 태스크마다 서로 안 맞는 태스크들이 있을 거고, 이제 그 태스크들 모든 것을 같은 엑스퍼트를 사용을 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다 보면 콤플레인이 나서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그래서 그러면 좀 엑스퍼트를 묶어서 특정 태스크에 맞는 좀 엑스퍼트를 좀 잘 트레이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하는 게 이 논문의 메시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로드 밸런싱 복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VLT를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전체를 어사인하면서 많은 엑스퍼트를 사용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 박스가 있는 것처럼 특정 엑스퍼트가 특정 태스크를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리뷰션은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더 좋은 엑스퍼트를 더 잘 사용을 해보자 이거고, 그다음에 두 가지 멀티태스크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찍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MOE의 사용 목적 중에 하나가 컨디셔널 컴퓨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멀티태스크를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멀티태스크 러닝 트레이닝을 했지만 이제 하고 싶은 태스크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태스크만을 위한 모델로 나머지 태스크 스페시픽한 엑스퍼트들을 프로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태스크만을 위해서 개조를 해서 상태들하고 없이 네,
제가 그냥 설명드릴 때 슬라이드 어떤 거 나와요. 핵심은 이제 이전 같은 공부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안 들렸던 건 아닌 것 같고, 저 20페이지부터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안 들리나요, 지금? 목소리. 지금 형소리 들리나요? 일단 옮기면서 안 들리죠. 아, 이거 끝까지 들리구나. 일단 가까이 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질문 리피트하는 걸로 할까요? 네, 질문은 네. 들리시나요? 들려요? 들린다고요? 아니 몸을 마이크 쪽으로 가서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태스크 프로버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디파인된 프리디파인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컨스탄트 그러면 이제 얘를 무시를 한다면 이 이렇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얘도 컨스탄트로 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한 태스크에 맞는 엑스퍼트를 이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텀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얘는 날렸고 얘는 반대로 이제 엑스퍼트 얘를 만약에 맥시마이즈 하게 되면 최대한 얘를
많은 곳에 뿌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엑스퍼트들이 같이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그런 텀이라서, 그래서 로스 디자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제가 방향성이 헷갈리는데 부처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요? 미니마이제이션? 맥시멈. 맥시마이제이션. 그럼 저 앞에 네거티브 가서 미니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왜냐면 저기 P가 맥시마이즈라고 근데 P가 맥시마이징 되면은 네, 부처 반대. 인포메이션 미니마이제이션은 그럼 어떻게 부처 인포메이션은 맥시마이제이션 그러면 저 그게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데, 근데 어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얘랑은 바인딩이 돼서 같이 비례해서 올라가야 하는 거. 그다음에 얘랑은 반대가 돼야 목적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로스가 이 로스인데, 그래서 얘도 러너블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얘도 러너블 파라미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스페시픽 로스여가지고 이제 각 태스크에 맞는 로스 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깔는 로스를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말 MOE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진할수록 이제 서로 좀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관계성이 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노말 MOE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짙은 건 없지만 옅은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드 밸런싱, 네, 로스하고 이제 바로 대응이 되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엑스퍼트가 한 태스크에 더 잘하게 더 만드는 옷을 디자인을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짙은 색깔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X가 엑스퍼트의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이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였던 거예요. 밸런스 매트릭스 일 수가 없죠. 태스크 개수가 그러네. 대각선이니까. X축하고 Y축하고 의미가 시멘틱이 다른데 코밸런스 매트릭스일 수가 없죠. 네, 대각선이 테스크 릴레이션, 테스크하고 인스턴트 릴레이션이고 사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3D 태스크들이고, 3D 태스크들 간의 관계성이 좀 더 짙은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엣지하고 키포인트 간의 관계성도 어느 정도 것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태스크 간의 관계성을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MOE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은 끝났고요.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트레이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전에 설명한 논문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제 이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스페시픽 한 네트워크 디자인을 너무 오버 심플리파이 한다는 게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왜 그런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두 번째 게 저한테는 그냥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팀하고 맞아서 더 와닿는데 이렇게 태스크노미 같은 데이터셋을 레이블링 하기가 힘들고 얻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있는 데이터셋들 모아다가 잘 사용을 해보자 하는 게 모티베이션.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데이터 사이즈를 스케일업 할까, 그 다음에 또 여기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또 새로운 다운스트림 태스크나 데이터셋을 빠르게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기존의 멀티태스크 MOE 같은 경우에 유니파이드 된 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두 개 유명하게 나왔었는데 유니파이드 IO나 아니면 펄시버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말고 그냥 소타 모델 가져와다가 그냥 써보자 하는 게 이제 모드 스쿼드 말고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논문의 모티베이션. 그래서 앞에 논문의 장점을 가져오면서 조금 더 헤테로지니스한 트레이닝을 하고자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이 앞에 세 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하거나 특정 태스크에 대해 아니면 이미지넷 같이 큰 데이터 셋까지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태스크노미 같은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멀티 태스크를 활용을 하거나 이 논문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이미지넷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디텍션에는 코코, 세그멘테이션은 ADCK를 사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는 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멀티태스크의 이 MOE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싶으면 그냥 MOE 레이어 붙이고 라우터 조금 붙여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태스크를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 이제 잘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프로게팅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셋에 트레이닝을 시킬 때 기존의 나머지 엑스퍼트들이나 웨이트들은 페이징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프로게팅이 없으면서 있는 것과 잘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이제 MOE 레이어들을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컨티뉴얼 러닝에 또 도움이 많이 된다. 백본은 이제 트랜스포머 MLP 베이스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소타 모델을 가져오자 한 거에는 스윈 그다음에 DAVAT를 사용했거나 그래서 기존의 MLP 레이어를 MOE MLP 레이어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되는 소타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자 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스 트레이닝,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그러면 샘플링을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넷 같이 엄청 큰 데이터셋과 코코 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셋을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멀티태스크 트레이닝을 할 때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하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스텝으로 나눠서 샘플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웨이티드 샘플링을 위한 웨이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W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셋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을 해서 컨버전스 할 때까지 이터레이션 수를 비례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에 성분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이 만나질수록 다른 데이터셋을 만들기를 줘야 하거든요. 테스크를 데이터셋으로 이 보시면 거의 이제 여기에서 제안한 성능과 성능이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저자들은 최대한 모듈러하게 데이터셋에 맞는 엑스퍼트를 활용을 함으로써 컴플릿이 덜 나게 해서 잘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강조했던 옵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일단 소타를 다 찍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이 이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부스팅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 헤테로지니어스한 방법이 이제 아래 두 개의 방법인데
그것 중에서 타이니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항상 이제 여기서 제안한 방식이 이겼는데 저는 좀 이 방식을 보면서 조금 재밌다고 느낀 게 일반 연구실 단위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타이니 모델,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좀 잘 된다면 뭔가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MOE 논문 관련해서 제가 엄청 찾아봤었는데 최신 논문들은 다 막 GPU 100개, 200개 써서 트레이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읽고 찾으면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서 좀 이걸 보면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테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OE를 사용하지 않는 테스크 헤트로지너스 러닝보다 이제 MOE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 네, 이제 이 결과들을 좀 유심히 보니까 DVIT를 쓴 게 항상 스윈을 쓴 것보다 성능이 좀 많이 차이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100번을 선택할 때도 좀 잘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MOE를 쓸 때 가져다 쓰는 어댑터라는 그 거를 가져와서 MOE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보다 그냥 라우터를 새로 붙여서 트레이닝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게 결과로. 근데 라우터를 사용을 하고 그냥 엑스퍼트를 뭐 12개 있는 것 중에 2개만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전체 웨이트를 다 파인 튜닝 한 것과 비슷하게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이 스레시홀드보다 사용이 안 된 것을 프루닝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냥 전체를 뭐 2분의 1이나 3분의 2의 엑스포트를 이제 프루닝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프루닝하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이제 많은 엑스퍼트가 사라지면서 그 모델 파라미터가 줄어든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엑스퍼트나 아니면 뭐 탑 K의 엑스퍼트를 그러니까 K를 늘릴수록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가요. 여기서는 프로닝 방식은 똑같이 하고 뭐 엑스퍼트와 라우터를 사용을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나씩 늘렸을 때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이 앞에서의 그 익스페리먼트를 조합을 한 거죠. 숫자를 좀 늘리는 게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실험 결과. 근데 항상 이제 뭔가 K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라우터를 늘린다는
거의 의미는 파라미터 수가 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숫자를 늘린다고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양상이 점점 올릴수록 이제 올라가는 폭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좀 세츄레이션 되는 결과를 이 논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논문에서 보입니다.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터와 엑스퍼트를 각 MOE 레이어에 추가를 해서 컨티뉴얼 러닝을 진행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엑스퍼트를 늘리고 라우터를 추가하는 게 도움이 됐고 이렇게 조금의 그 라우터와 엑스퍼트를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파라미터를 다 통과시키는 것과 비슷하게 성능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션 스터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무조건 K하고 엑스퍼트의 개수를 늘린다고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오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늘 MOE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는 두 가지 MOE를 사용해서 하는 두 가지 논문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헤테로지너스 트레이닝을 사용을 한 게 좀 이제 제가 하려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유심히 있게 가서 좀 비중이 높았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K와 E의 숫자를 찾는 게 쉬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모델들의 사이즈가 보통 MOE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싱글 댄스 모델보다 2배 정도 되거든요. 완벽하게 2배는 아닌데 한 1.7배, 8배 정도. 네, 이런 것을 다른 조합을 써가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타겟을 하는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결국에는 이제 그 테스트에 관련해서 파라미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네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합칠 수 있나? 라는 궁금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이 제 거에 좀 기반이 되는 논문이고 저는 새틀라이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새틀라이트 도메인에서 좀 알고 계셔야 할 게 새틀라이트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인공위성으로부터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구하기도 힘든데 레이블링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도메인에 좀 특이한 제가 발견한 특이한 점은 각자 풀고 싶은 태스크들을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풉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근데 각 데이터셋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상당히 작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셋들마다 크기도 다르지만 쓰는 스펙트럴도 상당히 다르고 그 다음에 레졸루션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이제 다 모아서 헤테로지너스한 트레이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멀티태스크 러닝 웍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네, 이러한 데이터셋들을 합쳐서 트레이닝을 할 거고 마지막 원래 끊고 올라왔으니까
이제 데이터셋의 PT가 좀 최적화를 한다는 게 세틀라이트 도메인에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프로퍼티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MOE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막 컴퓨테이션적으로 일반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인지가 저한테는 불분명해서 뭔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좀 잘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안한데 기록 지금 중시하고 있는데